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52회 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닫는 순간, 복례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간판 위로 먼지가 내려앉은 복례 분식이란 글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네요.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이곳을 떠나는 일이 단순히 문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복례 할머니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복례 할머니의 살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복례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마지막 걸레질을 하던 복례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이 동네에서 자라 이제는 중년이 된 단골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와서 지금은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된 손님들까지. 복례 분식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였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테이블은 13살 소년이었던 동네 의사가 수학 문제를 풀던 자리였고, 창가의 자리는 지금은 시의원이 된 청년이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이었죠. 복례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자부심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되겠네. 구석구석을 정리하던 복례 할머니는 오래된 싱크대 아래쪽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년수가 지나 바래진 수건들과 사용하지 않던 그릇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둥근 모양의 분홍색 도자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파란색 도자기. 50년 전 가게를 처음 열 때 장식용으로 놓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이걸 여기서 찾다니. 손에 쥔 저금통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흔들어 보니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죠. 복례 할머니는 호기심에 저금통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동전과 지폐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2개의 저금통 모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됐을까? 복례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설렘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손님들의 잔돈을 조금씩 모아둔 저금통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식용이었는데 가끔씩 10원, 100원씩 넣다 보니 이렇게 묵직해진 것이었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복례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세어봐야겠네. 양손에 저금통을 하나씩 들고 복례 할머니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분식집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죠. 52회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보상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저금통을 꼭 안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길을 걸으며 복례 할머니는 저금통 속 금액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꽤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요양원에 계신 친구를 방문할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52회 분식집 운영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복례 할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복례 할머니를 존경했지요. 힘든 시절에도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때로는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했으니까요. 복례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동네 은행 앞에 도착한 복례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양손에 들린 저금통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복내 할머니의 마음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이 차곡차곡 쌓인 동전과 지폐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이 복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은 복내 할머니는 양손에 들린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실 저금통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은 분명 적지 않은 액수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239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표시되자 복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복내 할머니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분홍색, 파란색 저금통이 현대적인 은행 내부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이 저금통을 세어보려고 왔어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금통이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복내 할머니를 바라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저금통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모습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오래된 가게를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은 한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이걸 다 세어야 하나요?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래 기다린 기쁨의 순간이 불편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여기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평생 모은 거라. 복내 할머니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긴장과 당혹감이 느껴졌죠. 직원은 눈을 굴리며 지점장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지점장이 다가오는 소리가 복내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중년의 지점장이 창구에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저금통을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거 다 세야 한다는데요. 지점장은 저금통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복내 할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동전이 많으면 자동 계수기에 넣어야 하는데 오늘은 기계 점검 중이라서요. 다른 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세어 오신 다음에 입금하시든지. 복내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20년 넘게 이 은행을 이용해 왔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고객들도 자신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게 웃기까지 했죠. 그럼 다른 날 다시 올게요.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른 손으로 저금통을 집어들려는데 지점장이 불쑥 말을 던졌어요. 사실 이런 저금통은 소아과에 기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말에 복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운영한 가게에서 찾은 소중한 추억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금통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일어났지만 그걸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은행을 빠져나오는 복내 할머니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햇살 가득한 바깥 세상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에 들린 저금통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까 두려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복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수치심과 당혹감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어요. 52회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 도착한 복내 할머니는 툭 하고 저금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단지 낡은 옷차림과 저금통 때문에 멸시받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 순간 복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당당함이 되살아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복내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괴로움으로 변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저금통을 복내 할머니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52회를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역 주민들의 배를 채워주었는데 단지 낡은 저금통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이건 아니지. 복내 할머니의 손이 전화기를 향해 뻗어졌어요. 가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이 울분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첫째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첫째 아들 복진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 차분하던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진석아, 내가 오늘 은행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내가 알아. 내가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에서 말이야.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껏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아들은 즉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복내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금통을 발견한 기쁨, 은행에서 받은 모욕적인 대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참담함까지.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저희 김치 공장 계좌도 그 은행에 있는데 당장 바꾸겠습니다. 첫째 아들 복진석은 지역에서 가장 큰 김치 공장을 둘째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100억을 넘는 큰 기업이었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복내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에게도 연락해서 회사 전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복내 할머니는 셋째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는 셋째 딸 복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너무하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지역에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대우받다니. 저희 화장품 회사도 그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데 당장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딸 복미영의 화장품 공장은 지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이 활발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단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다.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줘도 되는데. 복내 할머니의 말을 자르며 셋째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곳과는 우리도 거래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사랑과 지지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생각보다 커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복례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작은 위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었죠. 저녁 무렵 모든 자식들이 복례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복진석, 둘째 아들 복진호, 그리고 셋째 딸 복미영까지. 각자 바쁜 일상 중에도 어머니의 일을 듣고 즉시 달려온 것이었어요. 식탁에는 세 자식이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들 나름의 위로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각자 회사의 모든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첫째 아들 복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두 자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굳건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중의 문제예요. 어머니처럼 이 지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셋째 딸 복미영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저금통은 이제 단순한 돈통이 아니라 가족의 단합을 이끌어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복례 할머니의 침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복례 할머니는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전날 밤 자식들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과 지지에 마음이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생각보다 커질까 조금 걱정되기도 했죠. 아이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 복진석이었어요. 어머니, 방금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회사 계좌를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복례 할머니는 놀라움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갑자기? 아직 아침도 일찍인데. 네, 제가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둘째도 지금 은행에 가고 있고 미영이도 곧 처리할 거예요. 복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김치 공장이 그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으니까요. 계좌 해지 사유를 물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요. 복례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복진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역시 계좌 이전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오전 10시 복례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어요. 바로 어제 복례 할머니를 무시했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복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복례 할머니의 질문에 지점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복진석 사장님과 복진호 사장님이 모든 계좌를 해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미영 대표님도 방금 전화로 계좌 이전 의사를 밝히셨고요. 혹시 어머님과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묵묵히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어제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가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제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자제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은행이 얼마나 어머님을 존경하는지 특별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은 복내 할머니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고 받지는 않았어요. 지점장님, 제가 바란 건 특별 대우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내 할머니의 말에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자식들이 결정한 일에 제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떠난 후 복내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커질까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자식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었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셋째 딸 복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든 계좌를 옮겼어요. 은행에서 한참 만류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까지 제한했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은행 지점장 박민수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오전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계좌 이전 사태로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볶김치 공장과 복화장품의 모든 계좌가 하루 만에 해지되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은행의 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다 뭐 때문이지? 어제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박민수 지점장은 불안한 손길로 전화기를 들어 본점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점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이었어요. 지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상황은 지점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해 복구하겠습니다. 직접 복내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도 했습니다만 통화를 마친 박민수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행장의 노여움을 직접 들어야 했고 상황 해결을 위한 특별 지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다시 한번 복내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복내 할머니는 오후 내내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어요. 문득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분식집을 처음 열었던 날, 어려운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복내 할머니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다시 한번 박민수 지점장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내 어머님, 다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은행의 작은 사과의 마음입니다. 복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지점장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물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점장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박민수 지점장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과 자제분들께서 다시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신다면 특별 우대 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저금통도 정성껏 세워드리겠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묵묵히 지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점장님, 제가 원했던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데서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복내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박민수 지점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호소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복내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미 제 자식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민수 지점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은행에서 특별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따서 복내 문화교실로 명명하고 싶은데요. 복내 할머니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지점장님,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패배감에 어깨가 처진 박민수 지점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내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은 복내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과정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세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의 방문과 사과, 그리고 그를 돌려보낸 이야기까지. 자식들은 모두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니까요.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아들 복진석의 말에 복내 할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한 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복내 할머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셋째 딸 복미영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제 저희가 은행 계좌를 옮긴 이야기가 지역 소문으로 퍼졌어요. 어머니가 은행에서 무시당하셨다는 사실까지요. 복내 할머니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더 커지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복미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은행에 있었나 봐요. 그 직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이제 동창회 단체 채팅방과 지역 사업가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복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소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복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다정 분식을 운영하는 김다정 사장이었어요.
그녀는 복내 할머니의 분식집이 문을 닫은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복내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은행에서 무시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어요. 모두가 분개하고 있답니다. 복내 할머니는 김다정 사장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제부터 지역 상인들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어요. 복내 아주머니가 사람 취급 못 받았다고, 다들 격분해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고 난리예요. 복내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52회 동안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김다정 사장은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시잖아요. 3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돈이 없어 배고프게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잊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복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복내 할머니의 집 앞에는 줄지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유지들, 중소기업 사장들, 그리고 오랜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복내 할머니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복내 씨, 그 은행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우리 회사도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지역 건설회사 사장 정호영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방문객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내 할머니는 단순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에요, 복내 씨.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내 분식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였어요. 그런 복내 씨가 무시당하는 건 우리 모두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아요. 시의원 김재현의 말에 다른 방문객들도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베푼 따뜻함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은행에도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여러 중소기업 사장들과 지역 유지들이 계좌 이전을 통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박민수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본점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집단으로 계좌 이전을 통보해 왔습니다. 모두 복내 할머니 때문입니다. 본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작은 지방 도시의 소동이 은행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된 것이었어요. 곧 본점에서 특별 대책팀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복내 할머니의 집에서는 자식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복내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복내 어머니, 내일부터 지역 신문에도 이 이야기가 실릴 거예요. 기자 한 명이 특별 취재를 하고 있대요. 김다정 사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복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사흘 후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옷차림을 갖추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꺼낸 정갈한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어요.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복내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구나. 식탁 위에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신분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은 은행과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복내 할머니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복내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동네는 그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심지어 시청에서는 지역 은행들의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열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그런 소동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서 느꼈던 모욕감과 수치심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담담함만 남아 있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안은 예상과 달리 매우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창구마다 직원들만 앉아 있고 고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복내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박민수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복내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제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볼일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복내 할머니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통장 해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민수 지점장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복내 할머니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점장님, 이건 제 결정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용한 은행이지만 이제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점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호소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지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떠났고 본점에서도 특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잠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봐야 하는 거요. 이 한마디는 마치 은행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복내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통장 해지 절차를 진행했어요.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고 복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민수 지점장과 직원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복례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은행 밖으로 나온 복례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네. 길 건너편에서는 셋째 딸 복미영이 차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복례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복례 할머니는 차에 올라타며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구나. 복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다니. 복례 할머니는 딸의 말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들어 배운 게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이란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게 중요하지. 복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또 한 번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어머니? 복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새 은행으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복례 할머니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복례 할머니와 셋째 딸 복미영이 탄 차는 새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금통 2개는 이미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복미영의 질문에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움켜쥐고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차 문을 열기도 전에 한 사람이 빠르게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복례 어머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행의 지점장 이종우라고 합니다. 복례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종우 지점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복례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복례 할머니의 질문에 이종우 지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자제분들이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짓했어요. 자식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한 미소로 복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이종우 지점장은 복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은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특별 창구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모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 내부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복례 어머님 환영합니다라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어색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금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세어볼 수 있을까요? 복례 할머니가 가방에서 2개의 저금통을 꺼내자 이종우 지점장은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정성껏 세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편안하게 기다려주세요.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복례 할머니는 이런 대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금통을 세는 동안 이종우 지점장은 복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복례 분식의 역사와 그곳에서의 추억에 대해 묻기도 했고, 복례 할머니가 가진 지혜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릴 적에 복례 분식에서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얼마 후 직원이 저금통 속 금액을 다 세었다며 다가왔습니다. 복례 어머님, 두 저금통에 총 720만 원이 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동전과 지폐를 조금씩 모은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미영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종우 지점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새 통장을 개설해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원하시나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새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 돈의 절반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이종우 지점장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부 절차와 새 통장 개설이 끝나고 복례 할머니와 미영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종우 지점장과 직원들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차에 오르는 복례 할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미영의 질문에 복례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존중받는 기분은 처음이구나.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법인데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모두가 깨닫는 것 같아.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특히 그 은행은 앞으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복례 할머니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쉰두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이네 집에 가서 손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리고 내일은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볼까 해.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 차는 천천히 첫째 아들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복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돈보다 귀하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차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고 복례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현명하고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